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8월 29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자, 저녁 방송 시작할게요. 형주님, 프리티꽃님님, 드림앤 해피님, 좋은날님, 김혜경님, 백호님, 김꼬꼬님, 김애자님, 김재환님, 찬찬찬이님, 대JBJ님, 선한주주님, 타레가님, 해바라기님, 골드박님, 이윤님, 유연한 리치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이영란님, 빨강 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도채호님 반갑습니다. 동네 부자님, 지호님 놀다 오셨어요? 잘하셨구만요. 네. 시베리안 허세님 어서 오시고요. 김베드로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좀 그렇긴 한데 뭐 별 수 없지 않습니까? 박순희님, 날씨 추워요. 그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황인수님, 미소돔님, 한사발님, 꽃보다 꽃님님, 정현숙님, 청산유수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했는데, 금방 가버리셔서, 오랜만에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네. 예쁜 하늘님, 성환아빠님, 장기수님, 신혜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공포가 여러분들을 휩싸았나요? 네. 무서웠어요? 별로 무섭지 않았죠, 솔직히. 네. 주가 빠지는 건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날마다 불기둥님 어서오세요. 뭐 하루 이틀 주가 빠진 거 본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오늘 주가 빠진 거 가지고서, 네, 사실, 뭐 힘들어 하거나, 뭐 무서워하거나, 사실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네. 유동식님, 상투시령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비염이, 비염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갑자기. 나 8월 달에 비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 거는 처음인데, 비염이 지금 살짝 기운이 돌고 있어서, 제가, 네, 비염 있으신 분들 벌써 증상이 와요? 네, 8월에 증상이 있었던 분은 처음이라가지고, 네. 아무튼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오늘, 네. 올 겨울은 조금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되게 추울 것 같죠? 월동 준비도 잘 하세요. 네, 지금, 좀 두꺼운 옷들 많이 사놓으시면 좀 쌀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하시고. 최민서님 어서오세요. 얼마나 빠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많이 떨어져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안 빠진다. 그 얘기 좀 해드렸죠.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많이 때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솔직하게 뭐 더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가가 더 이상은 안 빠지는 형태로 갔을 겁니다. 자, 아래쪽 꼬리도 달았고 장중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까부시는 형태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송현님, 채마이님, 행복한 가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후마미님, 박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찬바람 비염, 네, 찬 공기 비염이 요 며칠 좀 파주가 좀 추웠거든요. 그러더니 네, 증상이 바로 빡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비염 증상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아우 가을이 왔나 보다, 날씨가 추운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월 달에 했던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네, 좀 웃기더라고요. 선프라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지호님 빠져도 괜찮아요. 자, 어제 제가요, 유료 방송을 하면서 읽어드린 책이 있어요. 요거, 네, 돈의 법칙이란 책입니다. 요 책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괜찮은 내용이니까 요걸 한번 다시 어제 방송에서 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무료 회원님들은 안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의 가상 투자자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완벽 여사라고 해보자. 이 완벽 여사는 매년 가장 유리한 시점, 즉 그 해에 주가가 최저점에 있을 때 돈을 투자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는 20년 동안 매년 완벽한 시점에서 주식을 투자했고 그 결과 87,000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반면 최악의 시점을 선택한 투자자를 불행시라고 불러보자. 이 불행시는 매년 시장이 최고점을 친 최악의 날에 돈을 투자했고 72,000달러를 벌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20년 동안 불운의 극치를 달린 불행씨마저도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주식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만 있다면 복리의 마법 덕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한심할 정도로 최악의 타이밍만 선택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본 투자자는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다. 그에게 남은 돈은 기껏해야 5만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네, 요 책 내용에 여기 보면은 제가 줄도 쳐놨죠? 네, 안 보이겠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으세요. 지금 책을 읽다 보면 돈을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지, 또 내가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지. 근데 놀라울 정도로요, 여러분들 책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나 또는 시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제대로 세워놓고 있다면, 책을 읽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는 책을 보면서 가끔씩 소름이 돋아요. 뭐야 이 새끼들, 내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네? 나는 이 사람하고 말 한번 섞어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책으로 적어놨네? 네. 내가 언젠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 책들은 벌써 옛날에 다 읽었던 책인데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보고. 책은 잠자기 전에 보면은 기억이 안 남아요. 책은 언제 보는 게 가장 좋느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책을 잠깐 보는 게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모든 공부는 새벽에 하는 겁니다. 모든 공부는 새벽에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한 3시, 4시 그때쯤에 한 1시간 정도만 딱 집중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간도 금방 가고 머리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실 때는 하루가 피곤해요. 그렇지만 자꾸 습관을 들이다 보면 네, 잘 될 겁니다. 책을 뭐 라면 받침으로 쓴다거나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누구야? 벤저민 그램이 쓴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증권 분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증권 분석. 이런 것들 책이 이렇게 벽돌처럼 두꺼워. 이런 것들은 라면 받침을 써야 돼. 그거 읽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책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안 읽으셔도 되니까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시고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일단은 뭐 봐서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면 되겠고, 저는 일 시작하기 전에 책을 읽습니다. 책을 항상 읽어요. 왜냐면 읽어야지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들을 설명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새벽에 항상 책을 읽으시면 네, 그게 머리에 좀 많이 남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책 많이들 읽으시고, 사실 주가가 조정받을 때 네, 주가가 조정받을 때만큼 책을 보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이. 왜냐면 공부를 해야지만이 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가 바닥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 내가. 네. 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게 뭐 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아니었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추천 도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것저것 읽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초보 투자자 분들이시고 뭐 그러시면은 기본적으로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은 읽어 보셔야 되겠죠. 돈뜨차라고 그럽니까? 그거? 돈은 뜨겁게 다루고 차갑게, 아니지, 뜨겁게 생각하고 차갑게 다루는가? 네. 뭐지 그게? 돈은 뜨겁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차갑게 다뤄야 하여튼 간에, 네. 뜨겁게 사랑한 건가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책도 있고,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책은요, 그런 거 있어요. 앙델 코스라는 책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저것도 있어요. 니콜라스 다비스 책, 네. 니콜라스 다비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나는 주식 투자로 150만 불을 벌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였지?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서, 맥스웰 누구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이야기, 제레미 시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것들, 네, 투자의 내기도. 근데 책을 여러 군데 읽다 보면은요, 이 책도 지금 되게 좋아요.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네, 방금 읽어드린 이 책인데, 이 책도 뭐 읽다 보면은 금방 읽혀요. 금방 읽히고,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통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아, 투자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뭐가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책에 적어놨어요. 왜 책이라는 게 정답을 정해주잖아요. 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책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 결과까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했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렇게 실패도 해봤었고 뭐 등등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최종적으로 목표는 성공 투자라는 곳에 도달을 했다라는 건데, 과정은 어땠든지 간에 이 공통점은 뭐예요? 오랫동안 투자했다였어요. 네, 오랫동안 투자했어, 이런 거. 여러분들이 팟빵을 모르시나요? 네, 팟빵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책만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팟빵을 모르시면 안 되는데. 팟빵이라는 데 있어요. 팟빵. 이걸 또 오랜만에 한번 제가 이야기 해드려야지. 책을 난 정말 읽기 싫다 이런 분들은 아직 여기 있거든요. 네, 팟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팟빵이요. 네, 팟빵이라는 데 가면은 여기 랭킹으로 봐야 됩니까? 네, 경제 뭐 이런 데 가면 아주 여기 뭐 이제 부자아빠 여기 치면 돼요. 부자아빠 주식학교.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거거든요. 네, 이게 있어요. 88TV 있으니까요. 네, 여기에 가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가시면 여기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오디오만 들리거든요. 여기 이제 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책 하면 안 나오네. 책 읽어주는, 이렇게 봐야 되나? 네, 여기 있다. 네, 이 책들이 다 제가 읽은 책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징크레머 영리한 투자, 요거 말고 또 있을 텐데. 네, 하여튼 책이에요. 책이었을 것 같은데 뭐였지? 되게 많은데. 네, 되게 많아요. 여기 뭐가 있을까? 책.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닐 텐데. 책. 하여튼 그거였어요. 이거 지금 다 시황만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근데 되게 옛날 거있거든요. 네, 이 책을 읽어주는 하여튼 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되는데, 이걸 내가 읽었던 건가 안 읽었던 건가 모르겠다. 근데 여기 책들이 읽어드린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020년이면 내 거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네, 맞나? 2020년이 내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되게 옛날 걸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제가 읽은 책이 아닙니다. 네, 다른 분이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읽어준 거고, 언제부터 내가 책을 여기서 안 읽었을까? 하여튼 여기 막 찾아보세요. 제일 끝에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띵띵띠딩띠딩 하는 게 있는데, 네, 내 거가 한참 저거 없네. 네, 아무튼 네, 사이트가 팟빵입니다. 팟. 그 단팥 할 때 그 단팥이 아니고요, 팟입니다. 팟. 단팥. 여기 보면은 그냥 다른 걸로 검색해봐. 이렇게 하면 모르겠다. 여기 보면은 돈 뜨겁게 이런 거 있을 거야. 돈 뜨겁게. 이렇게 하면은 요거 있죠. 네. 내가 읽은 책인가 봐. 그런가? 2018년이면 내가 읽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딱 누르면 에피소드 듣기 이렇게 누르면 나올 거예요. 맞니?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앞당겨 볼게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위대한 유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자,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기가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아시겠죠?
2018년도 여기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신라젠 나오네. 신라젠 팔아먹으라고 그랬다가 네, 욕먹은 그 방송 여기 있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보시고 네. 목소리가 뭘 더 좋아. 지금이 훨씬 낫죠. 지금 완전 꿀보이스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찾아보세요. 되게 오래전에 거의 한 3년 정도를 읽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팟빵을 통해서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팟빵에서는 음성만 나와요. 음성만. 네, 지금은 이제 시황 음성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거는 책을 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제가 책을 몇 개를 읽었냐면 한 4, 50권 정도는 거기다가 녹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만 하셔도 될 겁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책 많이 읽으시고, 거기서 뭔가 도움을 좀 많이 찾으세요. 뭐, 제가 해드리는 것들도, 뭐, 크게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책이란 거 좋은 거는 읽으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읽으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네. 정말 나는 읽기 싫다 그런 분들은 팟빵에 있는 거 옛날 거 듣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말로 지금처럼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해드린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원하시면 옛날 거를 다시 여기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네, 뭐 작업이 옛날 파일이 저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업로드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맞을런지 언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다 정도를 보시고요. 자, 이제 시장 이야기로 갑시다. 자, 시장은 맨날 변하는 거다.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가 이제 오늘 주제예요. 네, 매일매일 변합니다. 자, 바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주말, 목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뭐, 일단 목요일날 저녁 무방할 때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막 박수치고 좋아했잖아. 네. 아, 시장이 또 올라가네요. 너무 좋으네요. 네, 이런 거. 팟빵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네. 팟빵이라고 검색하세요. 팟빵. 네. 지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팟빵은 팟빵으로 가야 되죠. 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주식이 이제 반등하는 포인트들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나타난 거죠. 변수가 하나 나타나게 되면서 뭐가 나왔느냐. 파월 의장에 대한 부분이었죠. 파월 의장. 네. 팟입니다. 팟. 네. 팟. 팟빵이에요. 네, 단팥빵 아니고요. 팟빵.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지금은 시황이 음성으로 그쪽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 책 읽어주는 거. 네. 2020년도에 읽어준 거는 제 목소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2020년도 초반 정도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다 제 목소리로 나가니까요. 그걸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옛날에 그거 들으면서 주무신 분들도 많았는데 네. 어서도 오세요. 네. 그래서 요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면 이대로 되는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자, 주말을 경계를 하는 모습이 좀 있단 말이에요. 주말을 경계. 이번 주말을 경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게 뭐냐면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입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실질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었어. 근데 여기에서 꼭 파월이 이렇게까지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까? 그냥 뭐 똑같이 얘기하면 되죠. 뭐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뭐 막아내기 위해서 뭐 우리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 왜 최고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느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느니 뭐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겠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굳이 왜 했을까?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 저렇게 발언했을까? 노망이 났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아니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정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왔죠. 분명히 이거는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을 분명히 해서 주가가 충격을 받았지만 주가가 이제 더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해. 왜냐면 바로 오늘 그 연준 위원이 하나 발표가 있는데 비둘기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금리 인상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할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은가 보다 라고 얘기 나오겠죠. 자, 소비자 신뢰지표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예전에 수치가 95였는데 이번에 97이에요. 좋아지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결되는 게 뭐야? 내일 또다시 뭐가 있냐면 연준위원회 발표가 또 있는데 얘네들도 매파가 아니에요. 매파 발언은 지난주에 다 끝났어. 지난주에 연달아 가지고 매파 있는 애들이 다 그냥 바바바바박 얘기해가지고 주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파월은 괜찮을 거야. 왜? 파월은 원래 비둘기잖아. 파월이 조금 다독거려 주겠지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파월이 매파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월의 뉴스 제목 이런 게 있대. 파월의 매도 아팠다 뭐 이런 파월의 매가 아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여기까지가 재료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악재가 끝나는 수준이에요. 어서오세요. 네, 악재가 끝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뭘 하느냐? 회복, 만회를 좀 해주는 시기예요. 즉 지금까지는 매를 줬다 그러면 이제는 약을 줄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지표죠. 경제지표. 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뭐 금리를 많이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13일 날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지표는 일단은 한 번 더 내려갈 거 생각되고 있어요. 자, 지금 물가가 6월달에 고점 찍고요. 7월달 한번 내려가고요. 8월달 한번 내려가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차례 연속 내려간다면은 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실업률은 3.5%입니다. 예상치가요. 지난번도 3.5%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 4%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리는 올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경기 둔화는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없다가 이 실업률의 3.5%라는 것이 말해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경기 침체도 없어. 물가도 안정화로 지금 들어가고, 물론 안정화라고 하기엔 너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급하게 올랐던 부분도 있고 특수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물가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좋은 소식이죠. 기업들 뭐 실적이 역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역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경기는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은 하긴 해야 돼. 하지만 물가가 꺾이게 된다면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0.75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9월 22일인가요? 네, 그때 FOMC가 열립니다. FOMC가 열리는데 이 경제지표 발표 다 되고 나서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제지표 발표되고 FOMC까지 실질적으로 악재가 없어요. 금리가 급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말 못하는 구간에 들어가죠. FOMC 회의하기 전에는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매파 애들, 이번에 비둘기파 애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뭐가 되겠어? 호재가 쭈쭈쭈쭉 나오게 되면 발언은 못하지. FOMC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겠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그 CPI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그게 우리나라도 거기에 같이 흔들리는 게 명절이 끼어 있다. 정말 교묘하게 포지션이 딱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강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특강 신청들 하세요. 네, 특강 신청을 하셔야지 됩니다. 내일 바로 시작이에요. 내일 바로 시작하는데 특강 강의는 내일 저녁에 있지만 내일 아침부터 문자가 나가니까요. 여러분들이 특강 신청을 미리 해놓고 문자를 받으세요. 문자를 받는 게 중요해요. 문자가 사실은 전부 아니야? 문자가 제일 중요해요. 특강 강의 안 들어도 돼. 네. 문자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그래도 됩니다. 총알이랑 사실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대기업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서 사업을 당장 열 것도 아니야.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갈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것을 언젠가는 해야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미리 갖춰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원에 수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당장 뭐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자격증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가올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네?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특강을 들어서 공부를 해놓게 되면 앞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놓으면 돼요. 완전히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문자를 통해서 리딩을 해드리는 부분들 장중에 문자를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이제 포지션들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은지 지금 차트 강의가 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9만 원이 뭐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19만 원은 네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주 한번 덜 먹으세요. 소주 한번 덜 먹고 제 특강은 매달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 네 진짜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뭐 계절 바뀌거나 이럴 때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특강 신청 특강 해달라고 막 댓글에다 엄청 썼잖아. 그래서 내가 특강 신청을 했는데 지금 네 그 사람들 다 신청한 거 맞아요? 네? 다 신청한 거 맞아? 댓글에다가 막 그 뭐야 DM으로다가 막 언제쯤 되냐고 언제 특강 하시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다 신청하신 거 맞죠? 네. 아무튼 네 한번 보겠어. 네 그래갖고 이번에 있고 아까워요 못 들었어요. 네 안돼. 네 저를 그때 꼭 특강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은 다 신청하세요.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특강을 한 거예요. 원래는 특강을 11월쯤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도 많이 와가지고 특강 좀 해달라고 하도 많이 와가지고 내가 특강을 이번에 한 거니까 큰맘 먹고 한 거니까요. 원래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홈페이지 가서 지금 신청하셔도 되고요. 내일 아침에 뭐 9시 정도에 바로 신청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근데 늦지 않게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오늘 네. 그냥 밤 자정 지나기 전에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세요. 뭐 일단은 뭐 유료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거보다도 일단은 특강을 듣고 시장에 지금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문자 좀 받으시고 시장에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 보낼 때 이런 것들 많이 보내드려요. 지금 수급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뭐 종목의 매매가 나갈 때 지금 너무 오버슈팅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사라든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든지 오늘은 뭐 사지 말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은 오후에 사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힘들지만 뭐 장이 저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라든지 등등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상투실험님은 특강을 신청했어? 네. 유료회원님들은 특강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문자 나갑니다. 네. 이번 특강에 포함되어 있는 게 문자예요. 문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특강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일주일간 8월 30일부터요. 9월 4일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유료회원 체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유료회원 체험한다. 네. 유료 체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료회원 체험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유료회원님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료방송 다 들으실 수 있는데 이 유료방송이 지금 특강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 강의를 같이 좀 진하게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특강은 항상 문자가 나갑니다. 유료회원 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험에다가 플러스 알파로다가 뭐가 붙어요? 네, 공부가 붙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주일 해보고, 좀 뭐 괜찮은 것 같아 싶으면 이제 그때는 네, 혜택이 좀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평생 할인 가격으로 연장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하시면 되고요. 네.
특강을 근데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완벽하게 하려면은 1년 정도 해가지고 한 3-4번 정도는 들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번 특강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 때, 저점을 통과하고 있을 때, 또는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지금 오늘 장이 변해가지고요, 특강 자료를 지금 싹 뜯어 고쳐야 돼요. 틀은 변하지 않아요? 틀은 변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자료가 빠지면서 차트가 변했어. 차트가 변하니까 종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일 종목을 제가 싹 새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다시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대응 전략.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종목은 갈아엎든 안 갈아엎든 그거는 네,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 근데 뭐가 있다라고 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오롯이 혼자서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시장에 대해서 제가 무방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죠. 자, 새 것을 담을 것이냐. 물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새 것을 담을 것이냐라는 질문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선을 딱 그었죠.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아직 바닥을 잡은 게 아닙니다. 밑에 지하층에서 뛰어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맞아요. 싹 그냥 갖다 밀어버리고 새 걸 사든 아니면 하나씩 정리하고 새 걸 사든 그것은 그때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회복. 여러분들은 지금 크게 다쳐가지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인공호흡기 꽂고서 숨을 쉬고 있어. 이때는 뭐가 필요하죠? 야, 너 지금 계속 그렇게 누워있으면 등에 욕창 생기고 근력이 떨어져서 안 돼. 가서 1km씩 뛰어야 돼. 조깅하러 일어나.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잖아. 왜? 내가 지금 인공호흡이 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생존이거든요. 생존. 내가 숨이 붙어 있어야지 나중에 회복을 해가지고 뭐 조깅을 뛰든가 뭐 역기를 들든가 뭐 여자를 꼬시든가 뭐 나발을 차든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자를 꼬시는 건 아닐 수도 있지. 네. 저 정도는 그건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네, 제외하고요. 아무튼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숨쉬기도 벅차고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운동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계좌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응? 모자 쓰는 이유 아직도 모르세요? 여기 조명 때문에 그래요. 조명. 눈이 부셔가지고. 네. 눈이 자꾸 이렇게, 이게 조명을 이렇게 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방송 못 하거든요. 눈이 아파서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 책 있는 모자만 써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는 지금 현재 이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러면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회복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긴 되지.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이 변화는 될 거예요. 변화는 되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지. 뭘 해야 돼요? 항생제도 맞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들여다보면서 욕창 생기지 보니까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종목을 끌어당기는, 최대한 현재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살아있는다는 그 부분이고, 생존 연장, 생명 연장의 꿈을 메치니코프가 있나요? 네. 생명 연장의 꿈을 여러분들이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계좌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의 구분이 안 갈 겁니다.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의 구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냥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이 포지션이 오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좌 내에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특강에 그게 있어요. 이번 특강에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갈아엎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31일 날
특강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으시면 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고, 내일 할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적용을 막 시켜야 되는 그런 차트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강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간다. 조금씩 좋아진다. 아니, 그렇잖아요. 주사 한 방 맞았다고 갑자기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 이제 다 나섰으니까 활동을 해보도록 할까? 이럴 수 있나? 안 되죠. 점점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아플 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감기 걸렸어. 그래서 들어 누웠어. 아이고, 죽겠다. 약 먹어도 그냥 약발도 안 받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발이 조금씩 받죠. 그러다 약발 떨어지면 또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몸이 나아가는 시점부터는 갑자기 컨디션이 확 좋아지면서, 그냥 단박에 박차고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주식도 똑같아요. 지금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그렇거든. 밑에서 이제 밑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갖다 넣어도 그렇고, 그냥 물타기를 해도 그렇고, 뭐 신규 종목을 사도 그렇고, 막 그래.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계좌를 정비를 해주고 다듬어주게 되면 점점점 좋아져. 점점점 좋아지는 텀이 길어져요. 자,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계좌가 10% 정도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회복이 10% 됐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 20%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좀 떨어졌어.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몇 프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몇 프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5% 또 5% 빠졌을까? 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5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좀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나에게는 플러스 5%라는 수준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시점부터 이만큼 올라갔을 때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나는 이제 20%가 아니라 더 위쪽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손실폭이 이제 본전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수익으로 확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개별 주식이 튀는 것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네, 갑자기 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무방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무방을 띄엄띄엄 13579로 들으시면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특강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셨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무방에서는 이런 기법들, 제가 사실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 기법 하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전달해 드리고 또 며칠 지났어. 그럼 다 잊어먹었잖아. 기억이 안 나잖아요. 뭔가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지. 근데 특강에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도 쉽고 대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다른 거 주제 치고요. 그냥 이번 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장의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하고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가세요. 이 특강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투자 인생이 바뀌려면 적어도 몇 년은 해야지. 공부를 몇 년은 해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네, 주식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단숨에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조정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특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대비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딱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에 8시 40분부터 문자 나갑니다. 네. 8시 40분에서 8시 45분 사이에 문자가 한 번씩 꼭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를 내가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또 저걸 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특강 시청했는데 내가 문자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9시까지 내가 문자를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은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스팸 문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문자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팸 문자함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팸 문자함을 먼저 뒤져보고요. 내가 9시까지 문자를 못 받았다면 스팸 문자함을 뒤져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9시까지 문자가 안 왔다 그러면은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문자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저는 8시 40분에서 8시 45분 사이에 9시 전에 문자 한번 꼭 나갑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특강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으니까 뭐 지금 이제 특강 끝나면은 내가 원래 계획했었던 게 이제 11월이었으니까 11월 말이나 12월 달이나 특강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네. 그전에 없으니까 그때 한 번씩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런 분들 많아요. 네. 진짜 뭐 10년 전에 하셨던 분들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듣는 분도 계시고 뭐 저는 그래요. 뭐 이제 하실 때 뭐 유료 회원이나 이게 뭐 워낙 이제 나쁜 리딩방이 많아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듣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다시 들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해보고 또 듣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듣고 이러면 괜찮다 생각해요. 네.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네. 왜냐면 연속적으로 쭉 들어도 괜찮지만 뭐 나는 좀 중간에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네. 혼자 해보다가 잘 안 되네. 그럼 또 잠깐씩 들어보고 뭐 특강 기회 있으면 또 특강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입담이 좋은 거는 아니야. 실력이 좋은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 목소리가 일단 꿀보이스인데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속삭속삭 하죠. 제가 종목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안 사고는 못 빼기게끔 내가 해드리죠. 어느 분이 그 얘기 썼던데 절대 안 사고는 못 빼기게끔 문자가 계속 온다고. 아직도 안 샀슈? 네. 아 이제 좀 사시지. 네. 좀 사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분들이 확실하게 물리게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최영진님은 지금 특강 이외의 것은 지금은 듣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최영진님은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이제 많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그 뭐예요? 이제 용품들 이런 거 막 살 때 자금들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들 미리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잘 안 나요. 네. 이거 첫인가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네 시간이 잘 안 나. 그리고 힘들어.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일도 해야 되고 뭐 강의도 들어야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일주일 특강 네 딱 거기까지가 자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네, 굉장히 많아요. 자극적인 이야기든 뭐든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첫째면은요. 지금 와이프와 아기가 거기 있잖아요. 산후조리원에. 그죠? 그때가 천국이야. 그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네.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니까 지금 즐겨. 딱 지금 그냥 특강만 듣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아기가 딱 집에 오는 순간부터는 네.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때 가서 힘드니까 나중에 하세요. 네. 지금은 일단 아기한테 집중하시고 네. 나중에 하십시오. 그 순간 적어도 100일은 지나야 돼. 내가 잠을 못 자는데 무슨 놈의 강의야 강의는.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딱 집에 아무도 없잖아.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특강 정도는 듣기 괜찮아요.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그 외에는 지금은 생각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네. 나중에 생각하세요. 네. 나중에 힘들어. 진짜 힘듭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사는 얘기를 하게 되네. 네, 사는 얘기네. 주식이 다 그런 거예요. 주식이 다 사는 얘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랑 다 똑같아요. 자,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을 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시장에서 딱 보면은 지금은 내가 뭔가를 좀 해볼 때다. 내가 뭘 하면 안 될 때다. 이런 것도 있잖아. 나는 밥도 서서 먹었어. 애기 이렇게 안고서 밥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싱크대에 올려놓고 밥도 이렇게 서서 먹고. 그러니까 팔이 여기가 팔목이 나가가지고 병원도 한참 다니고 그랬어요. 그게 그냥 할 일이 아니야. 네.
나는 그래도 집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안 돼. 집중. 애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네, 최소한 100일 지날 때까지는 답이 없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네. 지금은 공부만 하십시오.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딱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정도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나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장은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고 파월 이야기 잠깐 해드렸지만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죠? 지가 해봤자 그냥 아유 금리 조금 높게 뭐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그냥 부드럽게 얘기할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런 개소리 할 줄은 몰랐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완급 조절을 위한 어떤 쇼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쇼. 녹방 들을 시간에 자야 됩니다. 아시면서 그래요. 네. 녹방 들을 시간에 잠을 자야지. 무슨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네. 아무튼 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네. 쇼가 아니겠느냐. 왜냐면 뒤쪽에 호재가 있으니까 지금 충격을 좀 때려놓고 호재로 조금씩 만회시켜 나가면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라는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계속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진짜. 네. 키우기 정말 어렵고, 살아있는 생물이. 왜? 여기 이제 심리가 들어갈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뭐 기술적 분석이니, 뭐 기업 분석이니 다 일단 됐고요. 일단 됐고, 뭐? 심리 먼저 생각해라, 이거야. 심리 먼저. 그니까, 오늘 굉장히 무섭네? 오늘 또 주식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고민을 막 했어.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뉴스 한번 봐보세요. 뉴스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율이 1350원 같다 이거야.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40원대였어요. 10원 올랐어요. 10원 올랐는데 오늘 20원 올랐죠. 물론 근데 크게 오른 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떨어졌다가 또 20원 올랐으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또 호들갑을 떨고 무슨 공포가 왔니 뭐 어쩌네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국민연금 이야기 들었어요? 국민연금? 올 상반기에 국내 주식 손실률이 20%. 네. 상반기에. 나보다 더 많이 깨진 거야. 이 20% 깨졌대요. 20% 깨졌는데 얘네들은 대형주로만 20% 깨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35조 원인가 이랬대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에 총 잃어버린 돈이 얼마? 77조 원. 77조 원 손실을 봤다 얘기예요. 다 이래요. 네. 여러분.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20%도 안 되면 20% 정도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얘네는 지금 상반기부터인데 작년부터 치면은 더 많이 깨졌겠지. 올 상반기만 마이너스 20%니까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말이에요. 무슨 상황입니까? 그냥 모두가 에브리바디가 그냥 전부 다가 힘든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손실 아닌 사람 있으면 이 사람은 뭐다?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단타 치거나 아니면 손절을 쳐놓고 다시 재매수한 사람이거나 뭐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존부터 계속 해온 사람이 손실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손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손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손실이지만 이 손실을 만드는 건 뭐예요? 시련을 주는 이유가 뭐야? 신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가수로 가냐? 네. 신께서 우리한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야? 극복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극복하라고. 네? 극복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신은 우리에게 극복할 만큼의 시련만 준다. 응? 극복할 만큼의 시련을 준다. 특강 신청이요? 특강 신청은 88TV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 88TV에 가시면은요, 여기 성투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 갔니? 여기요. 네. 여기 특강 공지가 있어요. 저기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그
동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거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뭐 전화하시거나 뭐 하셔도 되니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무통장 입금하신 다음에 뭐 하셔도 되고요. 88TV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뭐 저기 뭐야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는 절대 안 하니까 그것만 참고하시고요. 네.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 보면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한 번씩 보세요. 무슨 강의를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세요. 여기 유튜브에 보시면은요. 대낮에 회랑 소주랑 미쳤다고? 유튜브 보시면 여기요. 청취자 주식 배우기에 보면 이거 올라가 있거든요. 요거 동영상 보시면 이번에 특강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 가입 방법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의 바닥은 네, 변하지 않았어요. 네. 2700포인트입니다. 시장의 바닥은 2700포인트예요. 지금은 바닥이 아니라 무슨 구간? 지하실입니다. 더 이상 빠질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지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의 바닥은 여기에요.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오랫동안 설명드렸어요. 왜? 이 자리에서 지금 뭘 했느냐? 외국 놈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한 작업을 쳤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걸 다시 다 사들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왜 저런 짓거리를 했을까? 여기서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떨어뜨려서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왜 여기서 다 사들였을까? 다시 왜 다 사들였을까? 이유는 딱 하나야. 싸잖아. 네. 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얻었어요? 신용을 와장창 죽인 효과를 얻었죠. 신용이 무려 4조가 날라갔습니다. 반대 매매겠죠? 4조가 날라갔어요.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들어오는 신용들은 반대 매매가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 반대 매매가 나오려면 여기서 또 죽여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들어. 왜냐면 공매도를 때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신용은 어느 정도 안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매도를 안 치고 있는 이유는 매도할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전부 다 해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바닥에서 들락날락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나옵니다. 왜? 들어오니까 바닥이라고 했죠. 바닥은 들어오니까 바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바닥인데 이 바닥의 범위 안에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바닥이라는 게 이렇게 잡혔죠. 그리고 나서 내려갔다가 이만큼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서 이런 바닥을 만들 때도 있어요.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아니야. 죽여. 근데 어느 정도 지지가 돼. 근데 이 변동폭이 막 종목으로 치면은 막 100%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인터 뭐였지? 인터플렉스.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떨어진 다음에 이게 바닥권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저점, 네, 저점도 여기 잡지 마. 여기 잡고, 10,000원, 그 다음에 20,000원. 변동폭이 100%예요. 바닥인데. 바닥이 100%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닥이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바닥은 언제 끝날지 몰라. 하지만 시장의 바닥은 종목의 바닥과는 좀 달라요. 종목의 바닥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지들 뭐 마음이 될 때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시장의 바닥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의 바닥은 상승을 주도하게 되는 종목이 나타날 때 끌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총 상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코스피 지수가 2020년도에 미친듯이 올라갈 때 주역은 누구였어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애들이 주역이었죠. 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주역이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진짜 주역은 걔네들이란 말이에요. 동학개미를 끌어당기는 애들은 그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이런 애들 다 여기 포함됐겠죠. 네. 2020년도 이게 그거요. 네. 그럼 지금 떨어지는 주역은 누구예요? 걔네들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고평가된 놈들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시장은 바뀐 게 없어요. 고평가가 된 놈들만 다시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발생했냐면 억울한 애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억울한 애들이. 아니 나는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도 아닌데 니들 떨어질 때 왜 나도 떨어져야 돼?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평간 포청천이 와가지고 계작들 대령해서 대가리 덩덩 잘라버려야 되겠지. 왜 얘를 억울하게 한 놈들은 다 올려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멀쩡한 주식인데 왜 니들이 떨어질 때 나도 떨어져야 돼? 니들이 떨어지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나는 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시장에 떨어질 때 기존에 주도주였던 애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기존에 극락에 있었던 천장에 있었던 애들이 떨어지는 거야. 고평가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떨어질 때 뭐가 탄생합니까? 그 자리는 내가 메꿔주겠어 라고 밑에 있던 놈이 올라오게 됩니다. 주도주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체 작업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닥입니다. 왜? 위에서는 누르지 밑에서는 올라가는데 일단 위에서 누르는 놈이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크니까 주가가 자꾸 하방 압력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밑에서는 계속 받아줘.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확 밀고 올라갈 힘은 부족해. 왜? 아직은 덩치 큰 놈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비둥비둥해지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확 밀고 올라가겠죠. 그게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이죠. 바닥 잡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장은 기존의 개별 종목하고는 다르게 주도주의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 주가가 빵 튀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바닥이 더 종목들보다 일찍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이 올라갈 때 억울했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야, 나도 데리고 가.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플레이에 있는 종목들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억울한 애들이 많으니까. 지금 뭐 방산주들 막 올라가고 있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박수 치고 계시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종목 진단 해드렸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 없어요. 떨어질 때 팔면 되거든요. 변수가 나올 때 파시면 돼요. 그런데 걔네들도 지금 끝자락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에서 너무 떠드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은 의심하고 들어가세요. 걔네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잘 해주는 걸까? 막 대서사시를 풀어놨어. 막 스토리를 막 풀어놓고 막. 네. 왜 얘네들이 친절하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네. 무슨 대형 이슈가 터졌어. 여기 만약에 뭐 네옴시티? 뭐 네옴시티로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뭐 성투시티가 있어. 성투시티. 성투시티를 응?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믿어준 사람이 없어요, 염소형님? 뭔 소리예요, 그게? 네. 자, 성투시티야. 성투시티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 네? 이 D그룹이 참여를 한대. 그럼 얘네들이 이 성투시티에 만약에 1000조 원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대요. 이 프로젝트가 1000조 원짜리야. 얘네들이 참여한대. 대박이잖아요. 근데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을 사실은 잘 말 안 해주려고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테마가 막 웅성웅성해. 왜냐면 1000조 원짜리 대박 프로젝트가 터지는데 여기에 뭔가 참여할 것 같아. 그럼 웅성웅성 한단 말이야. 이거 누가 가는 거야? 그럼 알려진 애들 몇몇 애들만 있어. 그럼 걔네들한테 매수가 몰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실제 제대로 된 포인트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누구요? 태조 이방원? 네. 뉴스에서 지금 며칠째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오래 떠들고 있죠. 자, 생각해봐요. 2차 전지도 말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봐왔습니까? 증거사 리포트부터 해가지고 뉴스부터 해가지고요. 뭐 실적이 어쩐지 저쩐지 그러면서 네? 생각해봐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있었냐면. 근데 걔네 올랐어요? 잘 생각해봐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아직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 이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는 실제로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라고. 그 다음에 시끌 했는데 실제로는 네. 실적도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래. LNF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본 적이 있냐고. 재미를 못 본단 말이에요. 물론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뭐 위안을 삼을 수 있어요. 네. 올라갈 때는 물론 뭐 그 전부터 계속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다 같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증권사에서 더 시끄럽게 떠드는 위치들이 나올 때 사람들이 더 미치는 거야. 사실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아요. 가장 많이 미치는 자리가 언제라고?
고점 찍고 조정 들어갔다 다시 나가기 시작할 때 이때 미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언제부터예요? 여기입니다. 아직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여유가 있지. 네. 나는 아직 수익이 많은데 뭐 5만원에 샀는데 20만원이야. 아직 멀쩡해. 끄떡없어. 네. 끄떡없지 뭐 그런 분들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 최근에 뉴스 보고 산 사람들이거나 꼭대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된단 말이죠. 포트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주가가 계속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 갖고 있는 게 나아. 무슨 얘기냐고? 계속 곤두박질 치는 게 낫다? 떨어지는 게 계속 낫다? 아니 얘네들은 이제 떨어질 거니까 다 떨어진 애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반응이 다르단 말이죠. 주도주가 교체가 될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얘네들 지금 공매도가 1, 2, 3등이에요. 공매도가 많다고요. 공매도가 많은 것들은 어떻게든 물량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빠진 게 많지 않잖아요. 오늘 빠진 게 뭐였어? 오늘 많이 빠진 게 뭐였어요? 뭐 이상한 이름 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뭐 그거 하나 말고는 오늘 봐봐요. 오늘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따져봐. 많이 없어요. 네, 많이 급등한 것도 별로 없고 급락한 것도 별로 없어요. 오늘 급등한 거 뭐 상한 거 없죠? 푸른저축은행 금비 금비 상한가 갔다 왔대? 네. 금비 상한가 갔다 왔더라고. 젠장. 네, 푸른저축은행 뭐 이런 거. 네, 이수학 이런 거. 하락률 봐봐요. 하락률 가장 많이 빠진 게 오스코텍. 그래. 요거 하나 요거 와장창 떨어진 거 요거 말고는 사실 뭐 10% 뭐 제조 이거 유상증자 이런 거 얘기 나와서 빠지는 거 이런 거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네. 뭐 하이브로 빠질 수도 있지. 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5% 이상 빠진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243개밖에 안 되잖아. 네? 243개야. 4% 이상은요. 좀 많겠지. 뭐 한 5, 600개 되는 것 같아요. 4% 이상 빠진 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시황에서 설명드렸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 한 1%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4%대.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 중에서 뭐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져가다 보면 한두 개씩 튀어나간 게 있어. 5%짜리도 있고, 마이너스 6%짜리도 있고, 뭐 마이너스 7%짜리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범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이? 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 범위 안에 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정상이라 이 얘기입니다. 종목 하나에다 몰빵 쳐가지고 된 거 아니잖아. 네? 종목 하나면 몰빵 쳐가지고 그것만 막 떨어져서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은 이만큼 떨어졌지만 내일은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 범위로 될 수도 있어. 그럼 오늘 빠진 거 다 복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이거 한두 개 삐져나가는 거 얘네들만 자꾸 보지 마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요거 한두 개 삐져나가 있는 거 얘네들이 그냥 막 사실 그래. 아픈 손가락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지. 내가 손가락 5개를 다 펼쳐놓고서 네 이렇게 봤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은 그냥 멀쩡한데 아픈 손가락이 있어. 그러면 요것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네? 이게 계속 아프네. 이게 사실 가운데 거가 아프네. 이게 안 되겠지? 네. 아픈 손가락만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나머지 내 손가락은 멀쩡한데, 내 손 자체도 멀쩡한데. 이거 하지 마요. 네. 이거 하지 마라. 얘네들도 사정이 있겠지. 이 손가락 왜 아픈 거야? 내가 어디다 코 파다가 찔려가지고 잘못해서 손가락이 뭐 다쳤거나 뭐 그랬을 수 있잖아요. 코털에 찔려가지고 아파졌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뭐 그거 뭐 사정이 있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낫게 돼 있어. 코털에 찔려가지고 피가 조금 났어. 코털에 찔려 피 나냐? 하여튼 뭐 코딱지를 파다가 잘못해가지고 다쳤어. 네. 그럼 뭐 시간이 지나면 낫게 돼 있잖아요. 그럼 멀쩡한 애들은 뭐야? 멀쩡한 애들은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삐져나가 있는 것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좌가 멀쩡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맨날 순탄하기만 가나? 고속도로 달려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띠띠빵빵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이거 뭐라 그래? 비가 온 다음에 하는 거. 포크홀?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덜컹! 아니, 고속도로는 평탄하게 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런 게 있어, 이거? 아니, 고속도로 가다가 옆차가 튕긴 돌멩이가 날아서 유리창을 찍을 수 있는 거고, 예? 고라니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안 타? 아니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편안한 거 우리가 몰라요? 알잖아요. 변수는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진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괜찮아요. 내가 포트에 100종목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내가 그냥 영끌을 해가지고 막 집담보대출에 뭐다 해가지고 비중이 98%야. 나머지 99종목은 전체 합쳐봤자 비중이 2%밖에 안 돼. 이러면 망하는 거야. 네?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지면 망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어디가 찢었어. 그래갖고 아야! 근데 목숨에 문제 있나? 없죠. 그럼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좋은 것만 보고 사세요. 좋은 것만 보고. 아, 괜찮지? 괜찮아. 좋은 것만 보고 사세요. 그래도 충분해. 여러분 계좌가 통째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만 보세요.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천천히 대응하시면 돼요. 장이 올라갈 때 살 거야. 그럼 오늘 안 봐도 돼. 근데 오늘도 올라간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오늘도 매수하려고 몇 번 걸어놨다 보니까 종목들이 들락날락 하긴 하더라. 변동성 많이 보이던데. 자,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이 조정을 받으면은요, 주목을 받는 거는 개별주예요. 또 올라가는 종목이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변수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변동성 못 따라가겠다. 안 사도 됩니다. 왜? 아직 우리에게는 여유가 많잖아. 우리의 전성기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에? 시장은 바닥은 2700이라니까? 이게 2200이 바닥이 아니고 2400이 바닥이 아니고 2700이 바닥이에요. 지금 우리는 요 바닥 밑에 들어와 있는겨. 얼마나 좋아. 바닥보다도 밑에라니. 2700이 바닥인 이유는 없어. 왜냐면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앞서서 무방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만, 원래 이게 나오면 안 됐어요. 그냥 바닥을 여기서 잡고 갔어야 됐어.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무슨 금리 인상이니 뭐니 그런 얘기 때문에 주가 빠진 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그게 아니라 가격을 싸게 잡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급하게 움직인 거고요. 여기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매우 마음이 급합니다 라는 거. 뭔 말이에요 그게? 성주사님과 제가 갑자기 오늘 소리 잘리면 아야 하면 되나요?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독해력이 내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네, 손이 잘리면 아무튼 네, 이해를 못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외국인이 급했다 이거야. 왜? 사야 되는데 물량이 안 나오는 거거든. 사야 되는데 물량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강제로 뺏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하는 자리에서 물량이 나오니까 물량을 매수를 했지. 그냥 안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 매도가 안 나와요. 이게 핵심이란 이야기예요. 더 빼려고 했으면 빠졌어야지. 더 빼려고 했으면 물량이 와장창 털어져 나왔어야지. 근데 안 나왔잖아.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내려가는 것은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더 낮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들이 안 팔아요 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지. 환율은 어차피 가다가 다시 내려갈 거야. 어차피 내가 안 판다는데 니들이 갈 수가 있겠냐. 금융당국이 또 개입한다고 그랬죠. 환율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어? 왜 술을 먹고 그려? 술 먹으면 주무셔야 돼요. 네, 주무셔야 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큰일이다. 이 하이트 진로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뭐 드셨어? 어? 뭐 드렸어? 처음처럼이요? 참미술이요? 이? 하이트 진로요? 뭐요? 롯데칠성이요? 어허. 뭘 드신겨? 아, 하이트가 좀 더 나은데? 참이슬인가 봐? 그러네. 이게 낫다. 하이트가 더 낫네요. 네. 아, 막걸리는 내가 잘 모르는데. 막걸리는 잘 모르겠다. 네. 내일도 아침에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지수 빠지는 거는 네. 이제는 일상 아닙니까? 네. 그냥 마누라한테 욕 먹는 것 같은 그런 정도 일상이잖아. 네. 그렇게 안 해봐도 모르나요? 네. 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하이트 진로가. 하이트 진로는 그래도 좀 더 야, 장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술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있지. 자, 아무튼, 네. 시장은 그래요. 내일도, 모르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할런지는 몰라. 지금 미국 증시가 시작을 했을 텐데, 마이너스 시작했을까요? 시작 아직 안 했나요? 11시에 시작하나? 미국 증시가 얼마나 빠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침에 빠져서 시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야기 나오고 경제지표 얘기 나오는 것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지금 일단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한번 바꿔볼게요. 나스닥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은 요거 지지 있죠? 12,000포인트.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네. 여기 32,000포인트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떨어지는 걸 여기까지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죠. 살짝 떨어졌다가 그리고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면 그러면 굿. 그건 베스트야. 만약에 그렇게 끝났어. 내일 만약에 양봉 끝났어. 내일 살짝 플러스로 끝났어. 이렇게 되면 일단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로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 증시는 술 얘기 나오니까 또 다들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거 큰일 났다. 네.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플러스야. 네. 근데 내일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면은 모르지. 왜냐면 다음번 이 지수의 지지라인 때 지금 보면은 여기 갭을 지켜준 거거든요. 네. 요 갭을 지켜준 거야. 그럼 그 상황이 요 지지선 2400포인트 만들어지니까 2400포인트를 놓고서 공방전을 보일 수가 있죠.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거 수입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커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원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 전쟁이 끝나든 아니면 뭔가 공급이 더 활발해지든 아니면 경기 둔화가 일어나 버리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기 둔화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공급이 더 활발해지는 뭔가 사건이 일련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일련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이 활발해지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이 감산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초에 얘기하는데 이 오펙 얘네들이 모여서 원래 오펙 플러스에 러시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회담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보긴 해야 돼요. 네. 그런 거 보여야 되는데 유가도 사실은 올라갈 거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 있죠? 네.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오늘 금비가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이 천연가스 가격. 그 다음에 유가.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석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많이 올랐냐 그랬더니 비가 많이 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물가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유가 가장 중요한 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전쟁을 어떻게 끝내느냐지. 뭐 전쟁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이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지금 보면은 이제 한계에 좀 슬슬 부딪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거 양 국가에 모두 다 손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봐봐요. 러시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바꿔치기 하겠다라고 아주 적극적인 공세를 퍼부었다가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방 국가와 맞서는 힘을 키우겠다. 뭐 서방 국가를 방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전쟁의 전략을 좀 바꿔나갔어요. 이런 것들은 합의만 좀 제대로 해놓으면 전쟁이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만 좀 끝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이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팔아먹는 것들이 쏠쏠하단 말이죠. 뭐 그 기름도 그렇고요. 자원이 있으니까 쏠쏠한 거지. 왜냐면 자원은 사실 모가지를 쥐고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총칼 갖다 대봤자 자원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아무리 집에 돈이 많으면 뭐해. 쌀이 없으면은 밥을 굶어야 되지. 뭐 돈 주고 사면 되게 하겠습니다만. 네.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쪽 입장에서도 뭐 급할 건 없어요. 유럽 한번 뒤져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미국이 만약에 원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막 그냥 이렇게 부추기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되는데 누가 항복이냐 이거지. 네, 누가 이겼냐라는 것에 대한 명분이 나타나야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은 버틴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네. 러시아가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똥줄이 탄단 말이에요. 아, 짜증나, 막, 지금 막, 괜히 서방 제재 국가 한다고, 서방 국가 제재한다고 해가지고 러시아 잡아놨다가, 유럽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기다가 뭐 중국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뭐, 대만 해협을 가지고서 뭐,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골치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지.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랑도 싸워야 돼. 러시아랑도 싸워야 돼. 유럽은 지금 가운데 껴가지고 골치 아파. 우크라이나는 초토화됐어.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고리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러시아는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중국도 그냥 미친 척하고 계세요. 왜냐면 중국은 2028년이에요. 2029년이에요. 그쯤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쯤 되면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 1위에 올라갑니다. GDP가 미국을 앞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미국은 영원히 1등 국가여야 되는데 중국이 1등으로 올라가겠다 이 얘기야.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계속 죽이려고 하죠. 야, 니네 첨단 기술 쓰지 마. 막 그러면서 무역 제재 들어가고 막 계속 조지는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1등으로 올라가는 생각해 봐요. 미국이 세계 경제대국 2위로 들어갔어. 지금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돼요. 중국이 1등으로 올라가고 미국이 2등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중국 쪽으로 뭔가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급할 게 없어요. 급한 건 미국이지.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 부추긴 것도 미국이잖아요. 러시아한테 그 우크라이나 쪽 가가지고 러시아 니들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일단 개소리하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 딱 나니까 미국은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서방 국가 제재만 가야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수출기를 안 하니까 미국이 갖다가 팔아먹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거 복잡한 거 다 생각하면은요, 힘들고, 지금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합시다. 지수는 그래서 더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사실 이거 내일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서만 매수를 계속 했었어도, 최악의 타이밍, 이런 데서만 매수를 계속 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돈을 번다야. 아까 책에서 읽어드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돈을 번다야.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인내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고요. 내가 지금 살아남은 것을 연장시킬 수 있는 생명 연장의 꿈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이씨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그리고 팔아치우고 떠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 네. 주식은 나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져요.
근데 주식은 코인하고 다르잖아요. 코인하고 다르게 얘네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활황장세는 무조건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하락장만 보니까 아유 지겨운 놈의 하락, 주식은 원래 하락인 거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상승장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이 상승에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상승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한 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최근 조정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장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년 반 만에, 1년이 넘는 시간 만에 나타난 첫 번째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스 말고 기름 보일러 뗀다고. 네. 왜냐면 기름은 미국이 갖다 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가스 안 쓰고 기름 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름 보일러를 막 바꾸고 있대요.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스가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되면은 오펙이 감산을 과연 할 것인가. 뭐 하여튼 복잡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설명하게 되면은 오래 걸릴 것 같고 답이 없는 거지. 어차피 나와봐야지 하는 거니까. 네. 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시장에 영향을 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뭐 그렇게 되고 있다.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제 지표를 알면 알수록 지금은 이럴 때는 많이 꼬여 있어요.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이 2700을 넘어가야지만이 추세가 바뀐다니까요. 지금 밑에서는 회복 구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얘기예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승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나 바뀌고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바뀝니까? 아니지. 나 이제부터 목소리를 다르게 내기로 했습니다. 뭐 해가지고 내가 목소리를 바꾸고 있어. 근데 당장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제부터 뭐 유튜브 하기로 했어. 유튜브 만드는데 뭐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인데? 응? 적어도 골로에다가 이제 쫀득이 구워 먹던 분들인데, 야, 이거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나처럼 젊은 애들은 모르죠. 골로가 뭔지. 이렇게 뭐 심지 올렸다 내렸다는 그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골로. 골로가 뭐야? 에헴. 누구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쫀득이 구워 먹던 사람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그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팡 하고 튀어 올라간 부분들, 요 부분은 나 이제 뭔가 변하고 있어, 바뀌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준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 확실합니다 라고, 아니지, 바닥을 하긴 좀 그렇고 저점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닥인 이유는 6월달에 이 하락이 증명해 주고 있다. 증명이 다 된 거야 지금. 네. 더 이상 안 내려갈 거예요. 얘기해 주는 게 이 부분이고요. 여기 2700포인트가 바닥이에요. 라는 게 이 6월 달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뭔가 더 큰 악재가 있어야 돼요. 더 큰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로는 안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악재는 이제는 시장에 다 녹았다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타나야 돼. 외계인이 침공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상한 것도 있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지만이 시장이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박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떡 하실 거예요? 그렇지.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 중국의 대만 침공, 3차 대전.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답 없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식을 놓고 여행을 가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 있을 거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뭔가를 막 사셔야 되겠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버실 겁니다. 기회, 그런 큰 위기가 오면 기회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좀 와야 되는 부분일 텐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살기는 많이 어려워지겠지. 네, 살기는 많이 어려워질 거야. 그럼 걔네들이 왜 자존심 싸움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네, 항상 보면은 그래. 항상 보면은 그 꼭 위에 있는 정치인들 몇 명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 그래서 네, 정치인들은 이놈이고 저놈이고 간에 다 묶어가지고 네, 볼기짝을 때려줘야 돼요. 내가 가야 된다니까. 내가 백악관에 가야 되고, 내가 저기 북경으로 가야 되고, 내가 러시아 크렘린 궁으로 가야 되고,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네. 그러면 내가 북한도 가고, 네. 네, 이렇게 가야 돼, 이거. 네. 그래야지만이, 이 세계 평화가 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네, 내가 그냥 전 세계 순방하면서 그냥 다 혼쭐을 내주겠어. 이놈들! 당장 화해하지 못하겠어, 이거! 그런 거요. 네. 연기금이 일단은 악의 축이죠. 네. 연기금은 악의 축이에요. 지금. 해외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해외 주식의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해외 주식 손실도 어마어마하고, 국내 주식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연기금 애들이 다시 주식을 사는 시점은, 근데 돈이 있으려나 모르겠어? 에? 살 돈은 있고? 연기금 애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얘들도 지금 숨만 쉬고 있거든요.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 듣고 있나? 네. 성투사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거야. 연기금들 지금 그러고 있어야지. 뭐. 근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좀 사주는 게 낫지. 솔직히 얘기하면. 연기금은 기금이잖아.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맨날 사줘도 되지 않을까? 매달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사야지. 네. 주식을 좀 사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요. 지금 바닥은 외국인이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력으로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세요. 뭐, 전차군단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전기전자나 자동차 쪽이 지금 가장 유망한 섹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인들 매수가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차군단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있는 거고요. 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지 돼요. 국민연금도 이제 힘들겠지. 앞으로 우리는 이제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뜯어가는데 안 주면 진짜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 연금 또 오르겠네? 네, 손해 많이 봐가지고 주식 살려면 물타기 하려면은 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기금은 네, 또 국민들한테 삥을 뜯어야 되니까 또 올리겠지? 네, 지금 연금 뭐 20만원 내고 있다 그러면 또 올려가지고 한 22만원씩 내시오 해가지고 또 돈 많이 모아가지고 또 주식 투자해 해가지고 또 왕창 말아먹고. 아, 이거 진짜 짜증나는 일이야. 말아먹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배당 받아먹고 괜찮잖아요. 근데 왜 자꾸 무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희한하네. 근데 그것도 뭐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안 낼 수도 없고, 막 뜯어가고, 그 주식이라는 올려놓으면 말도 안 해. 그 돈 가지고 주가 방어를 한 줄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다행이야. 그렇게라도 얘기하지. 이건 뭐, 지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가지고 손실 왕창 내놓고 말이야. 에이씨, 또 얼마나, 저를 연금으로 보내세요. 나 가야 될 때가 많은데? 네. 오늘 그냥 순회 공연 한번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가서 한마디씩만 딱 조언해주면 돼. 똑바로 해라, 에? 딱. 이 한마디만 해주면 딱 되는 건데, 이씨. 에이, 참 힘들다. 그죠? 자, 오늘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핵심은 특강을 특강. 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오늘 해놓으셔야지 내일 아침부터 문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전에 문자 못 받으시는 분들은 9시까지 문자를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네, 스팸 한번 뒤져보고요. 스팸 설정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스팸도 아니다 그러면은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문자 안 왔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전화번호 잘 보셔요. 이 특강이 제일 중요한 오늘 핵심이고요. 네, 두 번째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제 시장에서 끝났다. 네,
시장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재료가 나올 것이다.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내일 빠질 수 있어요. 내일 빠질 수 있지만 내일 빠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반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악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악재는 뭘까? 지금으로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대기 중인 것도 없어요. 경제지표 다 좋게 나왔어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려서 시작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양봉 마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이벤트, 단기적 이벤트 정도로 끝나지 않겠다 생각되고, 외국인들의 수급 정리를 살펴보니까 오늘은 인버스를 팔고 레버리지를 샀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이프가 안 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반항하지 마시고 그냥 죽어 지내세요. 뭔가 기회가 올 거야. 네. 나중을 노리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안 주는데 별 수 없지. 답 없어 그거는.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방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 그러고 그냥 마는겨. 아시겠죠? 그거는 진리입니다. 방법 없어. 네. 안 들어도 어쩔 수 없. 그거 뭐 어쩔 수 없잖아. 네, 사실 뭐 특강 주식이 중요해? 지금 와이프가 밥을 안 준다는데 큰일 나는 소리.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옥황상제가 와서 안 돼. 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빠른 포기. 그 남자들은 그런 게 있대대. 네. 허락보다 용서가 더 저거하다. 근데 그 게임기 살 때 그런다면서요. 허락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더 쉽다. 그래가지고 내가 쥐 터진 애들 수없이 맞아봤어요. 네, 수없이 맞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하지 마세요. 다 쥐어 터지는 게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 안에서 뭐 수익 나가지고 팔았다, 돈이 좀 남았네, 이걸로 가입할게, 이렇게 하시면 몰라도요, 돈 생돈 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네, 꼭 그 부분을 꼭, 네, 절대 말하지 마세요. 네, 근데 옆에서 보고 있을지도 몰라. 뭐 이 새끼가 막 걸리는 수가 있다. 여기서 뭐 비상금을 털었다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중요한 거 알려주는 거야. 보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보, 잠깐 와볼래? 바로 큰일 납니다. 네, 아무튼요. 특강, 그 다음에 악재는 끝났어요. 악재는 끝났는데 이 악재를 어떤 식으로 시장이 해소를 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들로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장이 더 나빠질 게 없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게 없어.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당장 내일 못 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짜증날 뿐이거든요. 네.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닙니다. 네.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악재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예요. 내년도까지도 계속될 거고요. 금리 정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가 5%까지도 갈 것 같은데 5% 넘을 것 같죠? 네. 뭐 일단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가 될 수가 없고요. 금리 인상을 막 자이언트 스텝이니 울트라 스텝이니 막 0.75 막 이렇게 때려잡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실적이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요건 괜찮습니다. 네. 걸렸어요? 걸리면 무릎 꿇고 빌어. 네. 설거지 한 며칠 하면 괜찮아요. 네. 에휴, 그러니까 큰 돈 쓰지 말고 조그만 돈으로 조금 모아가지고 그렇게 적금 드셔야지. 내가 적금, 자, 지금부터 다시 적금 들어요. 다음 특강을 대비하여 19만원 정도는 적금 들면은 몇 달이면은 해결돼. 한 달에 5만원씩만 모아. 그러면은 4달이면 모을 수 있어요. 눈물 난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의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너무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야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미국 시장이 지금 예상으로는 제가 그래요. 떨어져 시작하더라도 하락 출발했다 하더라도 받아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내일이 시장은 더 내려가는 것보다도 이 위에서 반등을 좀 해줄 것이고요. 오늘 하락한 부분들을 좀 보상을 좀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였는데 내일은 요것을 조금 회복해 주게 되면 훨씬 나아지겠죠. 지수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오늘 떨어진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지수만 떨어진 거야. 지수만 떨어진 것에 대한 이유는 뭐다? 시총 상위에 있는 고평가 종목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내려가는 거고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세요. 많이만 안 사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건 2700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지금 자리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많이만 안 사면 돼요. 조금씩 하세요. 괜찮아. 주식 매수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잘 보시고요. 자,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문자 나가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내일 낮에 다시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네, 아시겠죠? 화이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좀 오래 했어요. 네, 오래 했어. 특강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네, 유튜브에 보시면, 제 그 유튜브 아시죠?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요, 여기 주식 배우기에 여기 특강, 여기 공지가 있습니다. 요 특강 요 강의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입하는 방법이나 내용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잘 확인하셔가지고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강을 들으실 거면 기왕이면 오늘 또는 내일 아침 9시 전에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시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푹 쉬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식 걱정은 하지마. 내일 내가 길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침 시황에 정리해 놓을 테니까 푹 주무시고 술 드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냥 주무세요. 네, 술 먹고 들어가면 뭐라 그래? 와이프가 닦고 자라. 뭐 사랑해? 닦고 자라. 야, 애들 다 깨워. 닦고 자라. 네, 씻고 주무십시오. 아시겠죠? 다른 거 하지 마. 내일 뵙겠습니다. 뭘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하기는. 자, 녹화 여기까지고요.